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어제 페인트를 누가 말했는데 누가 말했지? 현덕이 덕분에. 현덕이 네. 덕분에. 네. 아니 저희가 또 오늘 동시효과 부분부터 페인트주도 심상치 않다. 네. 그런데 이거를 마침 어제 이 시간에 최현우 매니저님이 갖고 왔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페인트주를 공개했는지 어떤 페인트주였는지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노르페인트입니다. 네. 뭐 페인트 기업 중에도 많은 페인트 기업이 있습니다만은 이 노르페인트가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총장과 좀 갈려 있는 기업이라서 좀 말씀드려보는 건데 네. 최근에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내부하고 뭐 외부 그다음에 뭐 모든 곳에 어떤 철제라든가 뭐 비철금속, 뭐 플라스틱, 목재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페인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순앤수 올커버라는 이 페인트인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서 약간 높아 보이는데요. 과거에 비교해 본다면 노르페인트가 이제 2015년도에 보면은 어떤 그 북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슈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한가 가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와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7, 8천 원대를 넘어서서 이 11,000원을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근 이 11,500원에서 12,000원 이 자리를 돌파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주가는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2,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하죠. 바로 어제 이 네. 시간 여기서 전해드렸고요. 노르페인트 페인트주다라고 하니까 바로 또 이벤트에서 정답자들이 속출하면서 상사님께서 치킨 교환권을 받아가셨고요. 2차 목표 주가인 14,500원보다 위 14,900원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2차 목표가까지 좀 돌파했는데 네. 페인트 시장이 워낙에 좋은데 여기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붙으니까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페인트 시황 속에서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수급이 좀 세게 붙어가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좀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약간은 좀 고점 대비에 대한 상승분을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내일이 이제 좀 보궐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저는 2차 목표가를 돌파하고 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된 거고요. 워낙에 지금 페인트 업황은 이제 전방 산업인 건설이라든가 선박 뭐 다 좋기 때문에 이 노르페인트 말고도 다른 쪽의 종목도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이 김건희 씨의 후원 기업을 알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 시황이 좋은 업황이 있거든요. 그쪽의 섹터에서 또 관련 정치 테마 종목들을 또 같이 설명을 들어볼 거니까는 좀 이따가 좀 주목을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게 되면 하나투자증권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단일가 매매인데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꽤 많은 높은 급등이 나왔고요. 자, 오늘까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만 지금 120%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좀 넘어섰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두 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가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8천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만약에 8천만 원 근처에서 좀 빠지기라도 한다면은 좀 주춤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뭐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원화로 했을 때 지금 이제 1억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 다 강한 모습이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증권주까지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매수 관점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만 더 볼게요. 빅히트라는 종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1차 목표가를 좀 돌파하면서 제가 좀 리딩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상승해 놔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빅히트는 아직 출발도 안 했다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적인 가수들을 품어서 이 분야에서 어떤 그 위버스라는 이 메타버스를 시작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좀 빠르게 좀 다가가는 뭐 그런 이 빅히트이기 때문에요. 조만간 이름이 좀 바뀔 겁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빅히트는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목표가를 28만 원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 28만 원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빅히트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아니 또 노르페인트는 국민연금이 매수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희 방송 보고 산 건 아니겠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워낙에 페인트 업황이 네. 진짜 뭐 철강이건 뭐 자동차 다 좋다 보니까는 맞아요. 최근에 이 페인트의 원료인 뭐 에폭시라든가 이런 그 원재재가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와중에 그런 정치 테마까지 붙다 보니까 올라간 건데 오늘도 지금 그 바닥에 있는 거 말씀드려볼 거니까요. 오. 제가 볼 때 오늘도 이벤트에 많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현덕이 덕분에 노루페인트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 건 잘했다고 칭찬만 해드리는 게 네. 아니라 더 잘해라 부담 드리는 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갖고 왔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눈여겨봐 주세요. 네. 키워드 기대 수익률 투자 기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철강과 윤석열이라는 글자가 네. 있고요. 2주 안에 20% 수익을 낸다. 그리고 이 정치 테마 엮이는 거를 좀 반감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재미가 없어서 네.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요거를 얘기하는 게 네. 어떤 주식 매니저로서 좀 창피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철강 시황이 너무나 또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게 계속 급등할 걸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철강 쪽에 요 분 갈려 있는 종목이고요. 기대 수익률 20%. 지금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20%에다가 투자 기간은 약 2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철강으로 포스코 이야기를 해서 그 역시도 수익을 냈었는데 그쵸. 그렇죠. 이번에는 대장주보다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떤 종목인지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한다. 네. 자, 포스코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꾸준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 포스코 말고 또 동국장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대형 철강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중소형 철강주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경기 민감 종목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철강 가격 상승으로 외국인도 매수하는 모습이다. 외국인도 지금 철강 쪽을 많이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 가격이 왜 오른가 봤더니 일단은 작년 같은 팬데믹 현상에 있어서 수요가 좀 많이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도 좀 많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 미국을 포함한 철강사들이 좀 그 어떤 설비 축소를 좀 많이 했었지만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다.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여기다 좀 부채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환경 규제 강화를 위해서 수출 증치세 환급 축소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출을 하면은 그 증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수출을 좀 독려했었는데 지금은 그 증치세를 빼버렸기 때문에 네. 수출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거죠. 수출을 제한시키면서 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관세는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수출은 확대시키면서 수출을 좀 제한시키면서 수입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또 어떤 자국 내에서 어떤 철강은 다 자기들 쓰면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이 열연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철강 쪽의 분들의 말에 의하면 4월, 5월까지도 철강 가격이 계속 급등한다고 하니 철강 쪽은 우리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게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 그 해운 운임지수 올라가면서 HMM이 좀 급등할 거 좀 보였잖아요. 그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 있어서 포스코도 봐야겠지만은 이쪽에 있어서 이 중소형주도 봐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철강주 외국인의 집중 매수라고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종목은 잘 못 맞출 것 같아서 네. 이벤트를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딱 한 분이 정답을 올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 NI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NI스틸이요. 네, 철강주가 사실 포스코, 동국제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현대제철도 있고요. NI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중소형주라서 거래가 많이 없어요. 네. 다만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철강재를 제조하고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철강 회사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시면 동성중공업의 103억 원, 그다음 유진건설의 128억, 그다음에 포스코건설에도 이 85억 규모의 스틸 커튼을 공급 계약하면서 실적은 작은 종목이지만은 실적은 잘 나오는 회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작년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185억의 영업이익 나왔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퍼로 본다면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저평가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NI스틸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 현재 또 지지율 잘 나오는 분하고 또 지금 그 서울대 법대 동문 사회이사분이 있다 그래서 관련주를 엮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철강 쪽에서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는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NI스틸 같은 경우는 강제 임대라고 해서
뭐 강제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강의 이제 강제를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뭐 그 해운이나 이런 조선을 만들 때 철강을 사서 만들어야겠지만은 건설 현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H빔이라든가 어떤 기둥을 세울 때 철강이 들어가는 걸 봤을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철강을 좀 다시 빼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임대를 하는 철강 같은 경우는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익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철강 임대 쪽에서는 지금 이 NI스틸이 독보적인 점유를 좀 하고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 임대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고요. 수익은 많기 때문에 그 철강 임대 사업에 있어서 지금 NI스틸이 독보적인 어떤 그 시장 점유 1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실제로 작은 기업이지만 실적은 잘 나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좀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나온 모습인데 그 철강업이 좋다 보니까는 좀 올라오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철강, 뭐 포스코라든가 뭐 동국제강 이런 대형주가 올라간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못 간 모습입니다. 실적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다른 대형주보다 좀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에 좀 고점이었던 3,700~800원대 넘어간다고 한다면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000원, 2차 목표가는 4,500원 말씀드릴 텐데 손절가는 3,400원이고요. 역시나 어떤 정치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로서 어떤 단기간 급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 주가 4,000원, 2차는 4,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런 종목들이 한번 시동을 걸면 급등하잖아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어도 될까? 물리진 않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아니야, 네. 요즘은 가는 애들이 가라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그 가격이 네. 뭐 그냥 뭐 얼마나 올랐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2, 3%좀 올라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10% 이상 급등했다라고 본다면은 10% 이상 급등한 자리에서 따라 붙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크겠죠. 그럴 때는 좀 기다렸다가 좀 매수 관점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어떤 종목이라도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매도 관점 보는 게 맞죠. 어떤 좋은 종목으로 수익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격에 매수했을 때 수익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급등한 건 추격 매수보다는 좀 관망으로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NI스틸 이야기 드렸고요. 저 이 종목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종목 많이 드릴 수 있어요. 네. 최현동 매니저님이 매번 공부해서 갖고 오십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벤트까지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맛있는 치킨 교환권 전해드릴 테고요. 키워드 기대신결 투자기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백신 여권, 일주일 안에 20% 수익을 내겠다. 네, 이 백신 여권도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중국에서 좀 한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영국에서 이제 어쨌든 조만간 좀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20%, 투자기는 일주일인데 네. 지금 보안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가 상승률 봤을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 백신 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좀 모니터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백신 여건 쪽에서 보안주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여권이라고 백신이 아니라 보안 쪽으로 갖고 그렇죠. 오셨고요. 관련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최현동 매니저가 꼽은 오늘의 뉴스는 2차 백신 접종자 500만 명. 네. 백신 여권 보여주세요. 영국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국이 조만간에 이 축구 경기, 영화 관람을 들어갈 때 백신 여권을 보여주면은 축구도 볼 수 있고 진짜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영국에서 시작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영국의 이 존스 총리가요 이거를 조만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한 게 아니라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다음 달부터 영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여권을 발급하면서 어떤 그 단체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모임을 재개할 것이다. 바로 영국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콘서트, 이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를 백신 여권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은 다 못 모이고 있잖아요. 이걸 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4월 달하고 5월 달에 사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축구 경기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FA급 축구 경기라든가 심야 클럽 이런 어떤 이벤트에 있어서 백신 여권을 활용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은 어떤 국민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백신 여권을 통해서 그런 대규모 모임 가졌을 때 만약에 어떤 코로나 확산이 안 된다면은 아마 백신 여권은 더욱더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영국이 사용하겠다라는 건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총리께서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백신 여권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실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금 1회 백신을 좀 접종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영국이 먼저 시작하는데 이쪽에 좀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백신 여권 같은 경우는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안주에서도 우리가 좀 한번 그 관련 수혜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백신 요건에서 SK텔레콤인가라고 했는데 보안 이야기를 그렇죠. 하니까 다른 종목인 것 같네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이 나와가지고 네. 오늘 제가 이제 급등이 아직 안 나온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국전자 인증을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드림 시큐리티가 급등이 나와서 그 종목보다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 안 오른 한국전자 인증을 한번 접근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한국전자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인증서 기업입니다. 이 기업 대 개인 간의 전자 인증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네. 글로벌 SSL 인증이라든가 생체 인증, 그다음에 IoT 인증, 이 보안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최근에 이제 아웃소싱 인증 서비스에서 동사가 이제 유일하게 이런 인증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간편 인증 기술인 그 FIEDO에는 클라우드 전자 서면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자 인증 쪽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좀 가고 있다. 글로벌 인증 센터를 구축했는데 최근에 세계 수준의 글로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인증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 이 웬만한 보원주들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글로벌 인증 기관이라고 하니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그 한국전자 인증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1,700명 사용자에게 본격적으로 토스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안주에서는 한국전자 인증을 빼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과거에도 어떤 이런 인증 나오면서 급등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몇 개월 정도를 주가를 좀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와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기 그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하기 전에 접근하자라는 거고요. 실제로 1차 목표가는 8,500원까지만 좀 짧게 보도록 하고 2차 목표가는 9,300원까지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만 일단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최근에 보안주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국전자 인증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는 7,2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까지 들어봤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매일같이 두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지수보다는 종목 위주로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이외 시장 이야기는 또 샵 2034에서 볼 수 있죠? 네,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오늘 올라갈 종목도 쫙 올려놨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미리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시황 볼 수 있으니까는 그 시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